여기 8쪽부터 여기 A 단계 개념 설명하는 내용부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단원 이름이 이제 집합과 명제인데 집합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단원에서는 좀 약속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부분의 용어가 그냥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얜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얜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꼼꼼하게 다 확인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집합을 다루는 여기 내용 같은 경우는 되게 사소한 부분으로 답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되게 이제 뭐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뭔가 많이 바뀌거든요. 답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최대한 꼼꼼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우선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가 집합이냐, 뭐 보고 집합이라고 부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보고 집합이라고 하냐 뭐 이건데 집합은 이제 정의가 거기 써 있죠. 이런 애들 보고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그러니까 집합은 그냥 한 줄 요약하면은 대상이 분명한 모임이야. 누구한테 물어보든 그 대상이 분명하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그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 1, 2, 3번 보시면 문제에 집합인 거 동그라미 아닌 거 X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요거 구입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보든 이제 이 집합에 누구누구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대상이 명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깝다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갖다가 던져줬을 때 그 숫자가 이게 여기 27에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이게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수학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지. 3번 같은 경우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10의 양의 약수 뭐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든 1, 2, 50이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방금처럼 뭐 이제 10의 양의 약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임 안에는 이제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죠. 1, 2, 5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 대상, 집합의 대상이 되는 요거 있잖아. 집합의 대상이 되는 저거. 이거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그 집합에 속하는 애들 하나하나 보고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게 돼. 어떤 원소가 집합에 들어간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할 때 이제 저 기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가 그 집합에 이렇게 원소로 들어간다라고 쓰는 거고 지금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요.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1은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뭐 3 같은 경우는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건 뭐 되게 단순한 내용이지.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에 대한 걸로 저런 기호를 갖다가 쓰게 돼 있습니다. 약속이 그래요. 약속이.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몇 개 보고 갈까나? 아래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해달래요. 뭐 원소 그냥 다 구하시면 되죠. 거기 있는 원소 보시면 태양계 행성의 집합이라고 써 있으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에 이거 다 갖다 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요거 해의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해 풀 줄 알죠. 이건 수학 상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6번, 7번에 보시면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하겠대. A를 10 이하의 소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 집합 A에 들어가는 거는 10 이하의 소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겠다. 10 이하의 소수들이 이제 집합 A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7이 A에 들어가니 많이 이거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7은 당연히 A의 원소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9 같은 경우는 A의 원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 단순한 내용입니다.
집합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호에 대한 거였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에 쓰여 있어요. 집합의 표현이라고 써 있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크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근데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괄호 치고 거기 들어가는 원소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열을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들었던 뭐 10 이하의 10의 양의 약수라고 쓰여 있으면 10의 약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 2, 5, 10이 있으니까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다가 원소들 쭉 나열해서 써주시면 되는 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거는 되게 단순하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를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거야. 우선 요 바라는 게 먼저 나오거든요. 조건제시법엔 저 바라는 게 있는데 바 기준으로 요 앞에 들어가는 애 요거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저 집합은. 그리고 저 원소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제시가 돼. 이 조건에 맞는 얘를 원소로 쓰면 되는 게 집합 A야.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8번 같은 거 문제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x바 x는 스터디를 갖다가 쓰고 나서 스터디에 있는 뭐 알파벳 이렇게 돼 있어요. 스터디에 쓰여 있는 알파벳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알파벳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벳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하나씩 다 써주시면 되는 뭐 요런 형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이랑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서로 바꾸고 이러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거기 있는 문제 중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네. 5, 7, 9, 11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쭉 가는 애가 있대.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달래. 그러면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 보통 x를 많이 쓰는데 x바라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원소로 갖는데 그 x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5 이상의 홀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x바 x는 5 이상의 홀수 하면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거 하나만 있냐? 사실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긴 한데 표현이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결과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되게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집합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게 된다. x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냥 x라고 쓰지 말고 요 바 앞에 있는 요걸 원소로 갖는데 그 원소는 요 뒤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제시법이고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거기 보시면 12번 문제 집합 A가 1357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면 A 하고 나서 A의 영역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 영역 안에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습니다. 약간 원소나열법이랑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역 표시 딱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땅땅땅땅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제 8쪽에 있는 내용들 채우시는 거는 뭐 크게 A단계 문제들 채우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쭉 이제 채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영상을 이제 멈춰놓고 이제 8쪽 채우고 이제 9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는 이어서 그냥 9쪽을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 9쪽에 등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그냥 저기 뭐 그냥 글씨에서 느껴지잖아. 한글 모르는 거 아닌데.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유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인 거야.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이 있으면 무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좋으니까 정해지면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이다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쭉 한번 채우면서 가볼 건데 밑에 있는 거 쭉 한번 채워보면은 14번 유한집합이면 유를 쓰고 무한집합이면 무를 쓰래요. 그럼 14번 무한집합인 거 보이지? 15번 유한집합인 거 보일 거고요. 16번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면 거기에 쓰여진 기호의 이름이 뭐냐? 거기에 쓰여진 기호의 이름이 공집합이라는 거야. 공집합. 이렇게 써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써. 그러면 저 공집합의 뜻은 뭐냐? 공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중괄호가 있다 여기. 원소 나열법은 원소 쭉 쓰는 거잖아. 그럼 중괄호가 이렇게 있어. 왜 안 나와요? 중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중괄호가. 그리고 중괄호 닫았어. 근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을 때 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에요. 말 그대로 공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보고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인데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쓸 수 있잖아.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쓸 거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범주 안에 들어가. 다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는 유한집합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문제 16번 유한집합이겠죠. 17번 허수 무수히 많잖아요. 계속 써줍니다. 무한집합. 18번 10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개수 정해져 있죠. 19번 뭐 20번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가가지고 22번 공집합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래. 뭐 공집합인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인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기억은 원소가 한 개 있죠. 0이 있으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죠. 그 다음 니은 무한집합이네요. 그 다음 디귿 2로 나누어 떨어지는 홀수를 쓰라는데 2로 나누어 떨어지는 홀수는 뭐 없잖아요. 홀수가 어떻게 2로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게 공집합인 것 같고 디귿이 공집합이고 그 다음 리을 1과 2 사이에 자연수 없죠. 1과 2 사이에 자연수 없으니까 얘도 공집합. 그 다음 미음 3과 5 사이에 짝수는 4가 한 개 있으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니죠. 공집합은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거예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n을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집합을 써주면 돼. 저 괄호 안에 집합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문제 그냥 이대로야. 집합 A가 마이너스 2랑 0이랑 2래요. 거기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 NA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 있냐고. 3개 있잖아. 3만 띡 써주시면 되죠. 이건 지금 개수에 대한 거야.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가 이번엔 공집합이라고 나왔대 문제.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A가 공집합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원소가 없는 게 공집합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 집합 A에 뭐라고 돼 있냐? 2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5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여기 있는 거 개수 세보시면 되지. 개수 세보면 25개.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있는 페이지도 쭉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까지 이제 쭉 채우고 나서 뒤쪽에 있는 10쪽이랑 11쪽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할게요.